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네, 경기도 부천시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저는 당연히 무죄, 즉 상고 기각을 확신은 합니다만은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사실심, 그러니까 항소심까지의 전권사항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법조인들한테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정, 그렇죠? 예. 사실관계 확정과 형량, 이런 것이 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사실 대법원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됐을 때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유죄 취지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행정처장이 워낙 이론에 밝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론을 여쭙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이제 그 형사소송법 396, 397 등에는 네. 파기환송, 파기자판, 그렇죠. 그 선고기가 모두가 다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냥 제가 그 자판 파기환송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질문을 그냥 그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죄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유죄의 최종적인 결론은 형의 선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죄인 사건이 대법원에 와서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형량을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형량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장동영 의원께서도 네. 같은 취지로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파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항소심에서 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파기환송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처리례 아니겠냐라고 네. 물어서 제가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기 자판이 사실 얘기가 되는 게 법조인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우습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건 당연하게 만약에 유죄로 된다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서 그럼 사실관계 확정과 양형 자료들 다 봐서 형량은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인데 갑자기 파기 자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우리 법원에서 가장 훌륭한 이론가로 알려져 계신 행정처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기소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거를 4월 말까지 우리가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 조사 기간을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벌써 수차에 걸쳐서 네, 몇 번 연기는 했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를 했고 네. 출석이 안 되면 방문 조사라도 하겠다는 네.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 드렸는데 그렇죠. 결국 서면 조사로 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서면 조사를 했는데 답이 안 와서 빨리 처리한다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 거하고 다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확인해야 되고 사실 7년 전의 일인데 그게 바로 되겠느냐 해서 4월 말까지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요식행위고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2021년 12월에 고발돼가지고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4월 말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소 여부는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물론 그렇죠. 관계를 따져서 제가 법조인이신 장관님께 제가 상식선에서 법조 지식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4월 말까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2021년 12월에 고발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수사를 4월 말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기소한다? 그거는 뭐 조사 하나마나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하는 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그동안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처음부터 소환을 하니 조사를 하니 방문 조사를 하니 서면 조사를 하니 합니까? 그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그냥 기소를 해야지. 애초에 방문 조사를 하니 서면 조사를 하니 할 때는 그 조사가 필요해서
했다는 거 아니면 그러면 뭐 망신 주려고 소환을 하고 그랬던 겁니까? 이미 자료가 충분하고 기소할 만했는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수사팀에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미처 말 못한 걸 한 말 더 드리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한덕수는 지금 선거법 위반 상태예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제가 매국노의 사전 정의도 얘기했죠. 지금 본인이 출마를 앞두고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각종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선거법 9조에 딱 걸리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경찰 그리고 경찰이 선거법 지휘를 하는 검찰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선거법 9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덕수 씨는 지금 딱 걸리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할 필요 없어요. 여당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위원장의 진행 발언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위원장이 그럼 진행이지 그럼 안 진행입니까 이게? 진행이죠. 자,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민의 인식이나 팩트나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개입해서 말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왔죠. 곽기택 의원은 혼자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 그리고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